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돈을 불리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부터 깨야 돼요. 제 주위에 보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투자를 할 때 보면요,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제가 상가 투자를 얘기하면서요, 90%의 대출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자는 내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어떡하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대출을 다 갚았을까요? 여러분들, 대출을 왜 갚죠? 안 갚아도 되잖아요. 안 갚는 상품 쓰면 되잖아요. 나는 3년 동안 이자만 내겠습니다. 이런 대출 상품 쓰면 되잖아요. 그걸 왜 갚으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부자이신가요? 은행에서 갚으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제가 아는 은행은요, 그렇게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은행은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갚아야 되는 상품만 갚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대출을 갚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책방이라든지 비디오 대여점 있잖아요. 그걸 빌리면 어떡하죠? 본 다음에 그대로 갖다 주죠. 뭘 주나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용한 대여금을 주는 거죠. 대출도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만화책을 빌려오고 비디오를 빌려오면서 그걸 사겠다고 말 안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계속 사겠다고 마음 먹죠? 이상한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갚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한 다음 매각을 해서 시세차익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또 한 번 투자를 하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위험하게 보이나요? 아니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이 높게 낙찰받았을 때, 높게 매입을 했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대출 받으면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라도 원리금을 갚는다 했을 때 내가 상가를 매입을 하고 이자를 내고 원리금을 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난다? 그거는 매입을 잘못한 겁니다. 매입을 잘 하셔야죠. 이 대출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깰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던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출 안 받아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안 받죠. 가난한 사람들 왜 안 받는지 알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예금해라, 저축해라.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에 예금하고 저축해서 부자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는 그때는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 그러면은 15% 막 20% 이렇게 줬어요. 이자를 말이죠. 근데 지금은 1%, 2%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됩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 그 시간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시간은요, 돈을 굴려야 됩니다. 돈을 굴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굴리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은행에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하고 1% 내지 많게는 2%의 이자를 받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하나요? 4%의 이자를 냅니다. 뻔히 알고 있어요. 너희 도둑놈이네? 1%, 2%도 안 주면서 왜 4%씩 받아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깨야죠. 이제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이용한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품을 우리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이용당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왜 맨날 당하고만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요, 부자의 마인드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돈을 불리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부터 깨야 돼요. 제 주위에 보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투자를 할 때 보면요, 대출을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레버리지 이용을 해서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요. 내가 대출 80% 받았으니까는 성공하고 90% 받았으니까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90%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출이 무섭다? 아니요. 대출을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식의 시각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매입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되면요. 두 번째, 대출을 받는 거죠. 좋은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90% 받든 100% 받든 상관없습니다. 왜? 수익이 무조건 나니까요. 수익이 안 나오는 거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수익 되는 물건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지레 겁부터 먹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90%의 대출이 나온다라는 것 아는 것도 능력이고요. 90%의 대출을 받는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을 살려야죠. 왜 능력을 죽입니까? 돈을 갚아가면서. 누가 갚으라 그랬어요? 내가 갚고 싶은 애 갚는 거잖아요. 레버리지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단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살던지 아니면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면서 내가 한 번쯤 모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모험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은요, 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담보대출이잖아요. 보증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어떠한 물건을 매입을 했고, 어떻게 내가 접근을 했고, 왜 이거는 이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저희 댓글 계속 달아주시면요, 댓글을 본 뒤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댓글이 있으면은 제가 영상으로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